빨간 맛 시원한 육수에 채소와 제철 생선을 듬뿍 올리면 무더위는 물러거라.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물회가 완성됩니다. 회는 동이랑 틀리고 서양 틀려요. 근데 여기 사장님 회는 두께가 일단 두껍고 이게 조금 숙성을 잘 해놨는지 맛이 틀려요. 한 번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来ました。大変美味しかったです。2回連続で来ても飽きないお店だからです。 이 비주얼을 보면 인증샷을 안 남길 수가 없죠. 그냥 자동으로 찍게 된답니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쓱쓱 비빈 뒤 소면 한 주먹을 함께 담으면 이건 뭐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 아유, 보는 제가 다 군침이 도네요. 특히 살얼음 낀 이 육수의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어때요? 뭔가 달콤한 맛은 있는데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단맛이 나기는 나는데 뭔진 모르겠어요. 명인티온 물회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 이제 생선을 손질해서 숙성을 해야 되거든요. 생선은 명인이 직접 인천에 가서 가져오는데요. 엄청 세요, 엄청 세요. 되도록 크고 무거운 생선을 고집한답니다. 농어. 크기가 상당하죠. 이거 4kg. 이렇게 큰 거는 못 드시죠. 이건 저희가 특별히 구매해서 온 거니까. 굳이 큰 생선만 골라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왜 그러는지 좀 알려주세요. 커야지 지방층이 많아서 맛이 더 좋아요. 이 1kg짜리 3마리로 3kg 된 거하고 그냥 한 마리로 3kg 된 거하고 가격 차이가 한 마리로 3kg 된 게 훨씬 비쌉니다. 싱싱한 생선을 바로 잡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명인의 회뜨기 실력은 두말하면 입 아파요. 칼도 많이 바꾸셨겠어요. 많이 바꿨죠. 이것저것 다 하는 칼이 한 40자루 되죠. 크게 두 덩이로 자른 도미는 썰지 않고 어디론가 가져가는데요. 이때 뜨거운 물이 필요하답니다. 이어 도미에 뜨거운 물을 끼얹는데요. 그런 다음 얼음물에 퐁당 빠뜨려 열을 식힙니다. 이 과정이 도미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노하우라는데요. 아, 이거는 이제 소나무 껍질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 겉에 껍질은 살짝 익고 속은 이제 회로 쓰는 그 소나무 껍질 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껍질은 이제 익은 채로 먹고 이 살은 그 회로 먹고 해가지고 두 가지 맛을 느끼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도미의 껍질이 바싹 일어나면서 살이 쪼그라든답니다. 이렇게 해야 도미의 껍질 먹는 재미가 좋대요. 아, 그리고 색깔도 살아나고 일단 식감은 좋아요. 식감도 좋고 껍질의 고소한 영양분 다 먹을 수 있고. 다음 작업을 위해 젖은 수건을 준비. 열심히 다시마를 닦습니다. 다시마의 주름 사이까지 깨끗하게 닦아주는데요. 이 다시마는 이제 물에 씻으면 안 되고 맛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젖은 행주로 겉에 표면에 묻은 그 하얀 분이나 그 먼지만 이렇게 닦아내가지고 여기에다가 생선을 싸가지고 숙성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마와 생선회를 켜켜이 쌓을 차례. 차곡차곡 놓아 생선을 숙성시킬 건데요. 그래서 그냥 일반 회와는 크게 다른 맛을 가진답니다. 명인만의 남다른 숙성 기술인 거죠. 다시마의 그 엄청난 맛난 맛, 감칠맛이 생선에 배가지고 회맛이 굉장히 상승합니다. 여기까지 물회의 필수 재료 회를 봤다면 이번엔 핵심 재료 시원한 육수를 만들 순서입니다.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온다는 물회 육수 어떻게 만들어요?
물의 생명은 소스에 있습니다. 네, 물의 육수. 이건 사실 육수라기보다 과수라고 그래야지, 과수. 이제 좀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요? 구입해온 과일을 깨끗하게 씻는 게 우선이겠죠. 껍질째 사용하다 보니 꼼꼼한 세척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는데요. 과일 양이 많아 바삐 칼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일 위에 뿌리는 이건 뭐죠? 소금을 살짝 넣으면은 이 재료의 단맛을 더 살려줍니다. 살짝. 많이 넣으면 짜고요. 소금으로 단맛을 북돋은 뒤 믹서기에 한 대 넣었는데요. 이때도 그냥 갈아주지 않고 무언가를 추가한답니다. 육수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라는데요. 도대체 이 재료 정체가 뭘까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사과 식초고요. 이게 이제 새콤함을 내주고, 저기 매실 액기스, 이건 달콤한 맛을 내주고, 이 소금은 약간의 간을 맞춰주고, 특별한 뭐 가미 조미는 필요가 없어요. 과일에서 이미 맛있는 맛이 다 나기 때문에. 아, 설탕을 전혀 쓰지 않고 과일로만 내는 단맛. 요게 까끌하지 않고 목 넘김이 좋은 육수의 비결이었군요. 이대로 먹으면 이제 맛이 들어가고요. 저 우리 육수통에다가 이제 시원하게 숙성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매일 만든 육수는 기존에 만들어둔 육수와 섞어 만 하루 동안 숙성을 시킨답니다. 이것이 육수인가 과일 주스인가, 보고도 헛갈릴 정도의 상큼함. 육수 하나에 들어가는 정성이 정말 끝이 없네요. 이 과일 육수 위에 신선한 채소를 깔고 다시마와 핫방을 마친 회도 넉넉히 썰어 올리면 한마디로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여름 대표 별미 물회가 완성됩니다. 잠시 쉬는 시간,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명인. 네, 40년 조리 인생이 담겨 있는 그런 장비예요. 명인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은 칼인데요. 칼 한 자루마다 지난날의 기억과 노력들이 담겨 있답니다. 이 칼이 제가 40년 전에 일본에 연수생으로 갔을 때부터 사용하던 칼이고요. 일식을 배우기 위해 무작정 떠난 길. 일본 호텔에 취업해 힘들게 기술을 익혔답니다. 이제 일본에서 이제 호텔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기술 유출이나 레시피 유출을 절대 안 시켜줘요.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요 칼에다가 레시피를 저만 알아보게끔 이제 빼쪽한 이제 용기로 뭐 본즈 소스다 이런 거를, 그러면 이제 본즈 식초 몇 개, 뭐 맛술 몇 개, 뭐 설탕 몇, 간장 몇 개 모르게,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옮겨 적는 거죠. 어깨 너머 곁눈질로 시작한 요리. 당시의 열정이 칼자루에 새겨져 있는데요. 어려운 배움 끝에 결국 5성급 호텔의 메인 셰프까지 올랐답니다. 이 칼은 이제 생선 포 뜨는 칼인데, 이건 제가 대학 강의할 때 이제 주로 강의용으로 쓰던 칼이고. 강의도 하셨어요?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좀 했습니다. 네. 명인의 손맛을 따라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서 요리 외길을 걷고 있답니다. 그가 선보이는 일식에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특별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잠시만요. 빗 나가요. 어떤 요리일지 궁금하시죠? 꼬막솥밥이 제일 맛있어요. 다른 가게에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주문 즉시 조리되어 나오는 뜨끈한 꼬막 솥밥이 그 주인공. 와, 꼬막 양이 엄청난데요? 매콤 칼칼한 매운탕의 단짝으로 빼놓아선 안 될 요리랍니다. 무심하게 꼬막을 쓱쓱 섞어 한 공기 크게 퍼담으면 준비 끝. 딱 봐도 밥알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요거 한 입 먹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절로 난대요. 굉장히 고소하고 크리미하고, 그리고
꼬막에 씹히는 맛이. 자체가 씹히는 게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밥알 자체가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우. 그래서 회를 많이 먹었는데 또 들어가요. 살도 안 쪄요. 여기 일주일에 7번 꼬막 솥밥을 찾는 분도 있답니다. 먹으면 다음 날도 개운하고 최고로 여기입니다. 食べた瞬間に美味しさを感じました。 자, 맛있는 꼬막 솥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볼까요? 우선 하루 전 해감과 세척을 하고요. 물을 넣고 삶아줄 건데요. 그냥 삶으면 명인이 아니죠. 간장을 꼭 넣어야 한다네요. 찐간장 왜 넣냐면요. 얘도 단백질이고 간장도 사실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만나가지고 얘들이 맛있는 물이 안 빠져나와요. 어머, 꼬막 하나에도 과학이 숨어 있었군요. 그리고 삶는 시간도 중요하답니다. 딱 이 상태 이거 좀 지나면요 쪼그라들어요. 딱 알맞게 익은 꼬막. 하나하나 살을 발라줄 차례인데요. 숟가락만 있으면 금방이래요. 꼬막 솥밥은 어렸을 때 자주 먹고 살아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한 그 추억도 있고 맛도 또 어머님이 해주신 거에 대한 그림도 있고. 그런데 일본 갔는데 그 솥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우리나라 꼬막 솥밥에 접목하면 되겠다. 아니 뭐 괜찮더라고요. 순식간에 꼬막 까기 끝. 이제 양념을 더할 순서인데요. 매운맛을 위한 청고추와 홍고추, 고소함에 빠질 수 없는 참기름과 참깨도 듬뿍. 어차피 또 그 꼬막 밥에 간장하고 양념이 되니까요. 여기다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살살 버무려 잠시 두고요. 솥밥의 또 다른 주연, 쌀을 씻어야겠죠. 마치 갓난아기 다루듯 살살 부드러운 손길로 쌀을 씻어줍니다. 이 쌀 씻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박박 씻어서만 금방 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밥에 윤기도 안 나고 쌀이 깨지고 살살 돌려 씻어야 됩니다. 쌀알이 부서지지 않게 조심히 씻어주면 밥맛이 한층 올라간답니다. 10회 이상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이때 무언가를 꺼내는 명인. 비법 재료예요. 여기에 불릴 때 마른 표고를 이렇게 넣으면요 밥맛이 훨씬 구수하고 있습니다. 밥 하나도 허투루 짓지 않네요. 밥물 역시 보통의 생수는 사양. 한우 사골을 푹 끓여서 씁니다. 오, 잘 우러났습니다. 사골 국물에 불순물을 깨끗이 걸러 누린내를 꽉 잡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답니다. 이 국물로 해야지 진짜 밥이 구수하고 깔끔하고 맛있어요. 그냥 마셔도 든든할 사골 국물. 밥 짓기 쉽지 않네요. 아, 이제 또 하나 있죠. 간을 맞춰주는 또 비법 간장이 하나 있습니다. 솥밥의 짭짤함을 위해 비법 간장도 만들어야 하는데요. 대체 어떤 작업일까요? 지금부터 1시간 전 명인의 주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통을 준비하고요. 약재인지 나물인지 의문의 재료를 바닥에 깝니다. 아, 이건 이제 시골에서 이제 장모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요. 이것만큼은 제가 그다음 돼지고기를 두툼하게 써는데요. 이게 또 간장의 맛을 크게 좌우한답니다. 명인은 이 최적의 조합을 만들기까지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쳤다네요.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요 간장이 굉장히 담백해지고 풍미가 높아지게 해주고 그리고 또한 돼지고기 잡내도 잡아주고. 준비한 재료를 들고 밖으로 나오는 명인. 표란간 토치를 준비한 뒤 마른 재료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훈연하는 겁니다. 장모님에게 공수해온 특별 재료의 향이 돼지고기에 쏙 밴다는데요. 훈연으로 천천히 해야
더욱 깊은 맛을 뽑아낼 수가 있답니다. 자, 돼지고기가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제 잘 됐네요. 약 1시간이 지난 뒤 때깔부터 달라진 돼지고기의 모습인데요. 날것의 잡내는 전혀 느낄 수가 없답니다. 맛있는 그 육즙이 안에 갇혀 있고 기름이 다 빠지고 돼지고기 잡내가 싹 빠져요. 비법 간장 끓이기는 지금부터가 본 게임. 우선 들통에 간장을 붓고 쌀 발효에 떠넣습니다. 한 소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미리 훈연한 돼지고기를 더해주는데요. 과정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손이 많이 가고, 예. 뭐 힘들다 그러면 안 되고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이걸 해야지 그 맛이 나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항상 예,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맛에 대한 연구를 이어온 명인. 그 시간과 정성으로 비법 간장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각 손마다 씻은 쌀을 한 컵씩 넣고요. 비법 간장 한 스푼, 사골 국물로 반물을 맞춥니다. 아유, 정확히 해야죠. 이게 좀이라도 틀리면 간이 틀려져서 먹을 때마다 틀리잖아요. 항상 똑같이 하게끔. 마지막으로 살짝 양념한 꼬막을 듬뿍. 아우, 소리부터 맛있네요. 지난 40년을 내리달려 일식의 꿈을 이룬 김성길 명인. 제가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꿈꿔오던 명예직들, 이게 조리과 교수도 해보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조리사 시험 감독관도 해보고 특급 호텔의 주방장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한 가지 못한 게 또 내가 하고 싶은 요리,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거를 펼칠 수 있는 요리,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아직 하나 남은 꿈입니다. 그에겐 아직 꿈이 남아있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맛있는 한상을 차리는 걸 늘 소원한다는데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요리하는 명인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